알고 지내던 이성과 기회가 되어서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고 술자리를 같이 한 후 술 기운을 빌어 소위 원나잇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귀는 사이에서 성관계를 한다라면 모를까 직선 만남이나 썸 타던 사이 혹은 아직 어색한 관계에 있던 이성과 관계를 가졌다면 즉흥적으로 동침을 하게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원나잇을 했다거나 스킨십을 하다가 분위기를 타서 성관계까지 진도가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원나잇 성관계에서는 상대방과 확실하게 합의하고 관계를 갖기보다는 무언의 동의나 분위기상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해 성관계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다 보니 원나잇 관계에서는 다음날 이후 합의 성관계 고소를 당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 딴에는 상대방이 사실상 오케이 했고 강제력 없이 서로 호응하여 관계를 가졌고 당일에 아무 문제 없이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강간무고를 당해 경찰서 출석 연락까지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 당황하게 되는 포인트 3가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 성관계임에도 고소당하는 경우인 강간무고 상황에서는 피고소인이 겪게 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에 의한 원나잇을 한 경우라면 분명 모텔이나 집으로 같이 이동했고 상대방이나 나도 술이 어느 정도 취하기는 했지만 분명 정신이 있었고 성관계를 할 때에도 강제성 없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관계를 한 다음 날이 되면 상대방 반응이 소위 싸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이 있다가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다음 날이 되니 전날 기억이 안 난다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아예 대놓고 자기한테 왜 그랬냐? 취했는데 왜 강제로 성폭행을 했냐는 식으로 어이없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으며 애초에 따지거나 이상한 말을 하는 가정도 생략한 채 연락이 끊겼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조사 출석 연락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바로 연락이 왔다면 아마도 상대방은 성관계를 한 다음날 바로 112에 신고했거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관계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동의 의사 녹취를 했을 리도 없거니와 두 사람만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기에 목격자나 영상 증거가 있을 가능성도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간무고 사건이라면 성관계에 관해 강제력이 없었고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들을 차선으로 찾아보아야 합니다. 중간간 신고를 당했다면 상대가 당시에 만취 인사불성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모텔 내 입구 CCTV에 상대방 모습이 찍혀 있고 이때 멀쩡하게 서 있고 자기 발로 걸어서 피고소인과 같이 입실했던 정황이 있다거나 모텔에 가기 전 머물렀던 술집 CCTV나 편의점에 들렀던 경우라면 가게 CCTV 자료들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인사불성 상태에 있지 않았고 두 사람이 사이좋게 시간을 보냈던 정황이 있다거나 성관계가 있기 전이나 직후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전화 녹취가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떠한지, 고소인이 모텔이나 집에서 나간 뒤 어떻게 행동했고 연락을 어떤 식으로 보내왔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 등을 합의 성관계 고소를 반박하는 정황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언제 어떻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합의 성관계임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들은 늦어도 첫 경찰 조사 당일까지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수사 결론은 첫 조사 내용에 기반해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으로서는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날짜를 일주일 정도 미뤄둔 후 그때까지 모든 증거들을 취합하고 정리해 경찰 조사 이전이나 그 당일에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들은 기본적으로 서면 제출이 원칙이기에 카톡이나 문자는 출력해서 내야 하고 녹취 파일이나 통화 녹음은 파일을 USB에 담아서 제출해도 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증거라면 속기사 사무실에 의뢰해 녹취록으로 저작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개별 사건에서 필요한 증거 확보 및 그 내용 정리, 증거 제출서 작성, 증거에 대한 해석과 의뢰인 입장에서의 내용 정리 등을 당사자 대신 모두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송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고 사건 종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피고소인에게 죄가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거나 경찰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주장 중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이 안 서거나 확신할 수 없다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총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형사범죄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유무죄 판단이 50대 50으로 갈린다면 무혐의 처분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겠으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파악이 어렵고 경찰 역시도 확실하게 유무죄 결론을 내기 어려울 때도 많다는 점에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검찰 송치를 하여 검사로 하여금 기소 여부 결정을 하도록 조치할 때가 드물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만이라도 변호사 동행이 꼭 필요한 이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 성관계 고소를 당한 강간무고 사건이라면 가능한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 출석 준비를
동의를 한 후 조사날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은 당당하고 말솜씨가 있고 긴장하지 않는 성격이라 해도 막상 조사에 가보면 돌발 상황은 항상 생기기 마련이고 진술 녹화실에서 영상 촬영까지 당하면서 압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받다 보면 긴장하여 제대로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의 돌발 질문에 당황하여 뜬금없는 답변을 해버린다거나 긴장하여 수사관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리한 식으로 진술한다거나 민망한 부분에 관해 질문받게 되었다 해서 유무죄 결론과는 무관한 사소한 질문임에도 굳이 갠살이 거짓말을 했다가 전체 진술에 관하여도 신빙성을 낮춰버리는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간무고 사건 대응에 있어서는 논리적인 답변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고소인 측의 어이없는 주장에도 당황하거나 도발당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날 변호인이 동행하게 되면 조사날 이전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둘 수도 있고 당일에 본인이 당황하여 실수하면 변호사가 적절히 개입하여 진술 교정이나 재답변을 하도록 조치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더하여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했다면 조사 내용 전체를 변호사가 같이 청취했고 메모 기록도 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피의자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해 무혐의 불송치를 받도록 대처해 드릴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중간간 고소 문제로 경찰 조사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은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